안녕하세요. 사연이 길어질 것 같지만 맘먹고 제 얘기를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결혼 2년 차에 이혼 선택하고 혼자 사는 싱글 여성입니다. 결혼한 부부들 보면 멀쩡히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막상 골마 있는 곳들이 있기 마련이죠. 제 친정도 평범한 가정이지만 자잘한 문제는 당연히 있는 집안이었고 이혼한 전 시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골문 부분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 과소평가했던 게 잘못이었죠. 남편과 둘이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시댁과는 사이 틀어지지 않고 잘 지내면 그뿐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거에 주변 가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저는 뼈저리게 겪어봤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지방이고 저희 신혼집은 경기도 일산이에요. 친정집 근처이기도 하고 출퇴근이 용이해서 이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쭉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버는 돈은 전부 친정 부모님 드리고 약간의 용돈으로 생활했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드리는 돈을 한 푼도 안 쓰시고 거의 저금해 주셨습니다. 결혼 앞두고 신혼집 구하려 할 때 엄마가 카드랑 통장을 주시면서 이러셨어요. 은수야, 그동안 네가 번 돈이야. 결혼할 때 주려고 엄마가 차곡차곡 모아놨다. 엄마도 참, 이거 다 주지 말고 엄마랑 아빠랑 쓰실 건 놔두시지 그러세요. 네가 번 돈을 어떻게 엄마가 쓰니? 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그 돈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확인해보니 3억이 넘더라고요. 신혼집 고민하면서 남편이랑 반반 보태 대출 껴서 아파트 사자 했었는데 남편이 돈이 없어서 일단 전세로 살고 나중에 집 사려고 계획했었거든요. 부모님이 제가 드린 돈을 한 푼도 안 쓰시고 그렇게 모아놓으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신혼집을 대출 껴서 제 명의로 장만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심지어 친정에서 보태주기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상황에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혼수나 결혼 자금은 3천 정도 들었는데 그건 남편이 부담했습니다. 저보다 드린 돈이 없는데도 남편은 어찌나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혼수 장만할 때 싼 걸로 하고 싶어 해서 저랑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장만할 때 좋은 거로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나중에 애 낳으면 다 엉망될 텐데 뭐하러 처음부터 좋은 걸로 하려고 해? 그냥 적당히 싼 걸로 하자. 우리 이사 다닐 것도 아니잖아. 지금 마음에 드는 걸로 사야 나중에 후회 없다고 주변에서 처음에 좋은 걸로 사래. 나도 이왕이면 처음에 마음에 드는 걸로 장만하고 싶어. 살림 장만할 때마다 남편과 사내만에 실랑이를 했고 적당히 절충해 마련하긴 했지만 속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은 돈 전부 집 마련한 데 올인한 거 알면서 내 의견에 따라주지 않아 서운했어요. 돈을 너무 아끼려 하는 것도 이상하다 싶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이 얘긴 나중에 하고요. 이혼한 전 남편은 일남 일녀 중 장남이에요.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지금부터는 할 얘기는 시누이에 대한 겁니다. 시댁의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시누이거든요. 시누이는 저 결혼할 당시 29살에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는 철없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긴 했어요.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고 시댁 집안이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이름 있는 곳은 아니고요. 졸업하고 공시 준비한다며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 보니 시간만 흐른 거죠. 어쨌든 집안에서 독립 못하고 오냐오냐 키운 탓에 제대로 어른 노릇 못하고 나이를 먹은 걸로 보였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갔을 때 보인 태도와 상견례 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도 카톡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뭔가 싸함을 느끼긴 했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긴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 돌아와서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가 제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던 적이 있어요. 우리 부부는 코로나 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때 남편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누이와 그렇게 전화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출발할 때 딱 통화한 게 끝이었는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한국 올 때 자기 화장품 좀 사달라고 하네. 나한테 목록 적어보냈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당신이 보고 좀 챙겨줘. 이러면서 저한테 신우이가 사오라고 한 목록을 보여주더라고요. 전부 백화점 브랜드였고 제 돈 주고 사면 비싸니 면세점에서 사달라 부탁했구나 했습니다. 향수에 파운데이션, 립스틱까지 사오라고 한 가지수도 많아서 면세 한도를 거의 꽉 채웠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당연히 아가씨가 돈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물로 제일 비싼 품목인 향수는 선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 아가씨에게 사온 화장품을 전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오라고 한 화장품들이에요. 돈이 꽤 나올 텐데 향수는 제가 선물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올 때 선물 하나씩 하려고 했거든요. 영수증 보고 다른 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황당하다는 듯 이러더군요. 어머, 새언니, 이거 산 돈 저더러 지금 붙여달라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돈도 안 버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당연히 오빠가 선물로 사다 주는 건 줄 알고 필요한 거 말한 건데요?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순간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제 편을 든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신우이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여보. 화장품 이깟 거 얼마나 한다고 동생한테 돈 받을 생각을 했어? 나는 당연히 내가 선물할 생각하고 당신한테 말한 건데. 사람이 뭐 그리 계산적이야. 그랬더니 신우이가 오빠 말에 힘을 얻었는지 향수만 선물이라고요? 그럼 이건 내가 갖고 나머지는 줄 돈 없으니까 언니가 가져와요. 난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향수만 달랑 챙겨 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며 아이가 깍쟁이라 그러니 이해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선물하는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런 타박을 들으니 기분만 찝찝했습니다. 어쨌든 향수를 선물해놓고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게 되면서 뭔가 눈뜨고 코베인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이깟 거로 알고 있는 화장품 값은 거의 600불이 다 되는 돈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우리 결혼할 때 돈 안 번다는 이유로 10,000원 한 장 보태준 거 없어요. 그때도 솔직히 서운했지만 넘어간 겁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오빠 결혼할 때 10원만 한 장이라도 보내는 건 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안은 저와는 생각이 다르구나 싶어 그냥 서운해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돈 없어서 오빠 결혼에 축의금 5만 원도 안 한 사람이 몇십만 원어치 화장품을 선물로 사다 달라고 한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예단 보내면서 신우이 옷값을 하라고 보낸 것만 50만 원 돈이에요. 근데 무슨 선물을 또 바라는 겁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막 결혼한 새색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신우이나 남편에게 뭐라 할 수 없어서 침 한번 꿀떡 삼키고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이 신우이의 염치 없는 일면을 알려줬던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차라리 참지 말 걸 하는 후회를 살면서 많이 했습니다. 결혼하고 저 역시 다른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시댁 행사며 명절이며 때 되면 다 챙겨야 했어요. 당연히 결혼 전과 삶이 같을 수는 없으니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 다들 그 정도 시댁과의 갈등은 다들 감수하고 사는 부분인 것 같아 나름 해결책을 고민해보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 지나치게 신우이를 떠받들고 또 그걸 며느리인 저에게도 당연한 듯 강요했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만 저에게는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서도 어른구실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덜 큰 어른 아이였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남편도 신우이를 늘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남매 사이는 결혼하고 나면 대면대면하기 마련인데 우리 남편은 신우이와 저보다 연락을 많이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서로 비밀 없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 사이긴 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 전보다는 뜸해졌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끔 시댁에 가면 신우이는 은근히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랑 가족들에게 소홀해진 것 같다는 말을 저 들으라는 듯 하곤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 결혼하고 나서 신우이가 겨우겨우 취직을 하긴 했는데 저희 집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시작하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우이는 처음 독립했을 때도 자기 몸뚱이만 깨끗이 할 줄 알지 주변 정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취방 청소를 안 해서 어찌나 더러운지 외모만 보면
집이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그런 자기 동생이 한심했나 봐요. 한 번은 보다 못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동생 자취방 가서 청소 한번 해줘. 애가 그런 걸 안 해봐서 할 줄을 몰라 그래. 당신이 한번 알려주면 다음부터는 본인이 좀 치우고 살지 않을까 싶어.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해? 정 못 견디겠으면 오빠인 당신이 해줘. 나는 아가씨 올케지 엄마가 아니야. 신우이 자취하는 원룸에 가면 가관입니다. 언제부터 밀린 건지 모를 빨래가 산더미처럼 침대에 쌓여 있고요. 설거지는 물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도 차곡차곡 모아놔요. 청소도 안 했는지 머리카락과 먼지 때문에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방에서 어찌 잠을 잘까 싶어요. 돈 없으면서 옷이랑 가방은 어디서 그리 사재 끼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건지 술독에 빠져 사는 건지 신우이는 부지런히 돈 모으고 야무지게 살 생각은 안 하고 노느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신우이 퇴근 시간을 체크했고 술 마시면 남자친구처럼 데리러 가는 날도 잦았어요. 그러다 처음 신우이 때문에 남편과 말다툼을 한 사건이 생겼었는데요. 신우이가 주말 앞두고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밤늦도록 술을 먹었답니다. 친구를 데리고 자취방에 가려고 했지만 거리상으로 우리 집이 더 가까워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하루 신세를 좀 지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이 온 모양이었는데 심지어 남편더러 데리러 오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신세 지는 건데 뭐 어떠냐며 허락을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참았습니다. 술 취해서 오빠네 하룻밤 신세 지겠다는 사람 쫓아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남편 저에게 묻지도 않고 허락부터 한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우리 집에서 친구랑 하룻밤 잔다는데 괜찮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갈 텐데 뭐. 아침밥은 안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래. 당신은 그냥 작은 방 이부자리만 봐주면 될 것 같아. 이미 정해놓고 나한테 뭐하러 물어? 아니, 아침밤까지 얻어먹고 갈 심산이었나 봐? 차리지 말라는 거 보니까? 뭐 이미 허락했는데 어쩌겠어. 당신이 가서 아가씨 데려와. 그냥 기분 좋게 자고 가라고 하면 그만이지 뭘 그리 기분 나쁘게 말을 해. 동생이 오빠 집 와서 하루 자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디서 자라고 해야 하나? 작은 방은 난방이 안 들어가서 추운데 그냥 안방에서 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이해가 안 가. 결혼한 오빠 집에 다 큰 동생이 혼자 와서 자고 가겠다는 것도 이해해줄까 말까인데 친구까지 데려와서 잔다고? 어이가 없네. 솔직히 결혼한 여자 형제 집에 가는 것도 갈까 말까 고민해야 하는 판에 오빠 집에 다 큰 아가씨랑 친구가 와서 자고 가겠다 그래? 진짜 어이없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동생이 하루 자겠다 그러면 매정하게 내칠 거야? 쉬누이라서 싫은 건 아니고? 솔직히 그때 제 몸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 자는 거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친정 식구가 그러면 당연히 너그러울 수 있겠지 하고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의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제 컨디션이 좋았다면 그렇게 짜증이 안 났겠지만 그때 남편은 제게 몸이 안 좋아 병원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 낫지 않은 상태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저한테 먼저 묻지 않고 된다고 해버렸다는 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시누이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물론 나이가 어리면 철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29이면 남들도 결혼도 하는 나이고 경우도 다 아는 나이입니다. 대학생이나 할 법할 짓을 한다는 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갔어요.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허락한 걸 물을 수도 없으니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시누이는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너무 공주대접 해주고 오냐오냐 잘한 사람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다소 방탕하게 지내는 걸로 보였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고 여자고 어찌나 들락거리는지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에게 잔소리하는 거 들으면서 속으로 한심하다 생각한 적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줘서 만났다고 하는데 만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결혼하겠다 하더군요. 솔직히 황당했죠. 제가 잘 아는데 분명 시누이는 결혼 비용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서 목돈을 해줄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더 나이 들면 시집가기 힘들다며 결혼 말 나왔을 때 서둘러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에게 들은 재정 상태는 황당할 정도였습니다.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이 카드비만 잔뜩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관여할 건 아니니까 시댁에서 땡빚을 내든 어쩌든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신경 껐습니다. 시누이 예비신랑과 양가 상견례를 한다는 자리에 저도 갔었는데요. 어디서 또 그렇게 멀쩡한 총각은 꼬신 건지 예비신랑은 제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남자 놓칠까봐 빨리 결혼을 하려 했구나 싶었어요. 직업도 탄탄하고 나이도 33에 예비 시부모도 나름 점잖아 보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누이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집은 예비시댁에서 전세를 얻어주겠다고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시부모님도 애물단지 딸 시집 보내서 다행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 역시 시누이 시집 가는 게 반가웠죠. 아무래도 시집 가면 볼 일이 더 적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강은하 마찬가지였죠. 예, 아가. 우리 수민이 말이야. 결혼 준비하려면 자취방을 빼야 할 것 같아. 보증금이라 봤자 1,000만 원이지만 그게 내가 보태줄 수 있는 돈 전부거든. 그래서 말인데 딱 한 달 정도만 너희가 데리고 살 수 없니? 얘가 여기서 출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장 어디 친구 집이라도 가면 좋은데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다. 딱 한 달이니까 네가 좀 데리고 있어. 난데없이 신우 결혼 준비할 동안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하시더군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저도 집에서 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신우 자취방 보면서 뜨악했던지라 너무 싫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신혼집 전세 아직 안 얻은 거예요? 거기 미리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저희 집에서 살아야 할까요? 저도 불편하고 아가씨도 불편할 텐데요. 오빠 집에서 동생이 불편할 게 뭐 있니? 너 설마 귀찮아서 싫다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귀찮다는 게 아니라 아가씨랑 저랑 같이 살면 솔직히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아가씨 어지르기만 하고 치울 줄도 모르는 거요. 결혼이 내일 모레인데 철없이 굴 아이 아니다. 먼저 나서서 같이 지나자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이러니 나도 퍽 서운하구나. 이러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준비하는 시누이 자취방을 빼고 우리 집에서 당분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싫었지만 같이 지내는 동안에는 장님인 듯 살아야겠다 결심했고 잔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시누이 생활 방식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는 같이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전화로 예비신랑과 티격태격 싸울 때도 많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시댁에서 마련해준 전셋집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자기 오빠는 집을 샀는데 자기는 새 집에 살아야 하느냐며 투정을 하는 것도 들었고요. 예물로 샤넬이니 뭐니 받겠다고 철없는 요구를 하는 것도 들었네요. 어쩜 돈 1,000만 원 가지고 시집가는 주제 왜 저런 걸 바라냐 싶었는데 불똥이 가만히 있던 저에게 튈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가 알아서 해야 할 결혼 준비를 왜 저에게 전가를 하는지 남편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수민이 결혼 자금으로 너무 힘들어하셔.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우리 한 2,000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뭐? 무슨 소리야? 결혼 축의금만 하면 되지 왜 아가씨 결혼 자금을 내가 해줘야 하는 건데?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고 갚겠다는 거잖아. 갚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도와줘. 솔직히 그 돈 빌려주면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못 받을 돈인 거 뻔히 알면서도 고심 끝에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긴 했어요. 좋아. 마지막으로 이번 한 번은 도와줄게. 대신 그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니까 꼭 갚아.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돈 얘기 안 하는 거 약속해. 다음에 또 금전적으로 나한테 도와달라 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줄 알아?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하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제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며 알렸고 어머니는 전화를 바꿔서는 제게 고맙다 고맙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뿌듯한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뭐하려 해주려고 하냐. 내가 등신이다 하시겠지만 그때는 저도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에 예단이 들어간다길래 며칠 전에 돈을 붙여주기로 했어요.
저도 돈이 남아돌아서 해주는 거 아니고 친정에서 저 시집갈 때 모아둔 제 돈에서 빌려준 거 뻔히 알면서 남편은 자기 동생 떳떳하게 시집갈 수 있게 됐다며 눈치 없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2천만 원 주는 걸로 끝나나 싶었는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 보내기로 하기 며칠 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에게 저녁이나 먹자고 하시더니 기껏 삼겹살을 먹여놓고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2천 가지고는 영 힘들겠다 싶어. 혼수 준비하러 알아보니까 가구가 세상에 너무나 비싸더라. 그렇다고 허접한 거 해줄 수도 없잖아. 2천은커녕 4천으로도 힘들겠더구나. 집은 옛 시댁에서 전세 얻어준다고 하니까 기왕 해주는 김에 1,000만 원만 더 해줄 수 없겠니?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돈 나오는 우물인 줄 아세요? 저도 많아서 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에 맞춰서 형편대로 하셔야지 빌린 돈으로 뭘 구색을 다 맞춰보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네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마. 그런 소리 마세요. 세상에 시누이 결혼한다고 2천만 원 빌려주는 며느리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원래 빌려드리겠다고 한 것도 줄 마음이 없어져요. 아가씨도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저는 더는 못 해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가씨가 제게 성질을 내더라고요. 언니는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전부 비싼 혼수 해오라고 한 거예요? 오빠는 언니가 집 해온다고 부담스러워하더니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근데 뭐요? 나한테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고요? 언니는 우리 오빠가 대출받은 돈으로 죄다 비싼 가구랑 가전 들여놓고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러는데 신호말 듣고 2차로 놀랐습니다. 아니,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빠가 대출이라뇨? 대출받아서 혼수 마련했다니 저는 금시초문이네요? 분명 자기 돈이랑 집에서 보태준 돈으로 장만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언니 몰랐어요? 우리 오빠 그때 돈 없었어요. 언니가 하는 거에 맞춘다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언니 모르죠? 대체 대출을 얼마나 받았다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제가 심상치 않은 얼굴로 되묻자 어머니는 신호의 옆구리를 툭 치며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빚을 내고 했다는 걸요. 그때 느낀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부부라면 경제적인 부분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진 현금과 재산을 전부 오픈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제야 결혼 전 혼수 마련할 때 남편이 돈돈거리며 싼 거로 사자고 했던 게 이해가 가더군요. 그때 저는 이 집구석에 계속 있다가는 분명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겠구나 하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돈 더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저는 기존에 해주기로 한 2천만 원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했어요. 못 받을 거 알고 빌려주겠다 한 거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 속였다는 거 알고 나서는 호의를 베풀어줄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저를 들들 볶아댔습니다. 언제는 돈을 더 빌려달라더니 그 말은 쏙 들어가고 원래 빌려주기로 한 돈이라도 당장 내놓으라는데 솔직히 기가 찼습니다. 당신 식구들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2천만 원은 알아서 마련해. 당신 결혼할 때 나 몰래 대출 받았다며? 이번에도 몰래 대출이라도 해서 동생 갖다 주지 그래? 어쩜 사람을 지금까지 속일 수가 있어? 나는 절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그랬더니 남편은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하길래 시누이에게 돈 못 해준다 다짐을 받고 일단은 넘어가 줬습니다. 한번 해주겠다고 마음먹은 거니까 다시 마음 돌릴 수도 있는 거지만 이상하게 너무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숨겨진 예지력이라도 있는 건지 얼마 뒤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가 결국은 예비신랑과 파혼을 하고 만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다투는 거 보고 쉽지 않겠구먼 했는데 결국 남자 쪽에서 신혼집 얻기 전 파혼 통보를 했다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예비신랑 쪽 조상이 개판인 며느리 들어오는 거 막아준 거라 생각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시누이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체를 알고 나서는 남자가 도망간 거라 예상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여우 같아서 능력 있는 여자 좋아하지 저렇게 취집해서 편하게 살려는 신우이 같은 여자에게 미래를 약속해주지 않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으로 팔자 고쳐보려고 했고 시모는 애물단지 치우려고 하다가 결국 뜻대로 안 된 거죠. 신우이가 파혼하는 바람에 저는 시모가 신우이 결혼 자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요. 신우이가 결혼 직전 파혼돼서 안 됐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입장에 자긴들 좋을까 해서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우이와 시댁 식구들은 파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분하다 했지만 저는 남자 쪽 입장이 이해가 가더군요. 어쨌든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큰돈 들이기 전에 깨져서 다행인 건데 신우이 입장에서는 분하기만 한 거죠. 저는 신우이가 얼른 추스르고 방을 얻어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파혼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나갈 생각을 안 하길래 남편에게 참다 얘기했어요. 대체 아가씨는 왜 안 나가고 우리 집에 계속 있는 거야? 당신이 잘 얘기해서 지난번 보증금 뺀 걸로 방 다시 얻으라고 얘기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마뜩 차는 얼굴로 상처받은 애를 어찌 나가라고 내쫓아. 다 생각이 있겠지.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줘. 아가씨 설마 보증금 벌써 다 써버려서 저러는 건 아니지? 나 불안하니까 당신이 확실히 아가씨한테 얘기해. 계속 여기서 살 수 없다고. 우리 집에 몇 달을 살면서 생활비랑 식비가 얼마나 늘어난 줄 알아? 생활비 10,000원 한 장 주는 거 없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해? 당신 참 매정하다. 당신 동생이 같이 살아도 그럴 거야? 동생한테 생활비를 왜 받아? 같이 살면 친동생이라도 생활비는 당연히 보태라고 하는 게 맞아. 당신의 식구들이 이상한 거야. 어쩜 다 큰 성인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것도 결혼한 오빠 집에 붙어 사는 게 말이 되니? 남편과 저는 신우이 거취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신우이가 본인 스스로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집갈 텐데 그때까지는 거기서 직장 다니게 하고 네가 데리고 살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 수민이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돈도 금방 모을 거 아니냐. 그때까지 네가 사정 좀 봐주렴. 이사 나가려면 또 돈도 들 거고 나가 살면 다 돈이잖니. 하나밖에 없는 올케 언니가 이해 좀 해줘. 이러시길래 저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애초부터 결혼 준비하는 동안만 한두 달 여기서 살기로 한 거잖아요. 파혼한 건 저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가씨도 얼른 입고 추슬려서 독립해 살 생각을 해야죠. 30이나 먹은 아가씨가 오빠 부부랑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너는 하나뿐인 시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꼭 그렇게 바로 집에서 내쫓아야겠어? 지금은 방 얻을 돈 없으니까 두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네가 데리고 있어. 어쩜 불안했던 예감은 왜 틀리지를 않는 건가요? 돈이 없다는 말에 제가 왜 아가씨 방을 얻을 돈이 없냐고 되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출퇴근하기 힘들다길래 경차 하나 사라 그랬다. 몰랐니? 애가 몸도 약한데 파혼까지 당하고 기운 없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어찌할까 싶은 거야. 힘들다고 차 사고 싶다길래 방 얻을 보증금으로 사라고 했다. 이제 됐니? 어머니 말 듣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애당초 시누이를 다시 독립시킬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저한테 기생해서 살게 아예 돈까지 다 없앤 거죠. 시집 못 간 불쌍한 딸내미. 차라도 타고 편하게 다니라고 했다는 말 듣는데 이 집구석은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습니다. 시누이, 남편, 시어머니 전부 다 말입니다. 정말 얌전히 꾹꾹 참고 있던 사람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었네요. 결국 모든 분노의 화살은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어쩜 당신의 식구들은 감쪽같이 나를 속여? 당신도 아가씨가 방 얻을 돈으로 차 산 거 알고 있었던 거야? 내 집에서 내보낼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네? 차를 살 게 아니라 방을 얻어서 바로 독립을 시키는 게 먼저 아니야? 생활비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뭐? 차? 진짜 웃기는 집안이다. 제가 난리를 떨었더니 남편은 처음에는 살살거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자기 돈으로 사겠다는 건데 내가 왜 간섭을 해야 해. 이렇게 됐으니까 당분간은 내 동생 우리 집에서 살게 해줘. 어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이번 일로 충격받아서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저지를 것 같다잖아. 너무 외로워서 당분간은 우리랑 살고 싶대.
이 남자 완전 모조리 아닌가요? 그 말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신우이는 분명 내 집에서 나에게 모든 걸 부담시킨 채 기대어 살며 피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가씨 돈으로 차를 사든 옷을 사든 상관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아가씨가 저 모양인 거 아니야. 분명 말해두는데 난 아가씨랑 같이 못 살아.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 남편은 제가 화를 내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와는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아직 우리 애도 없고 하잖아. 같이 살면 더 재미있을걸? 막말로 당신 시부모 모시는 게 낫겠어? 아님 신우이랑 같이 사는 게 낫겠어? 이런 개소리를 하길래 뭐? 재미?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냐? 저는 너무 화가 나 이혼이란 단어를 먼저 던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남편도 얼굴을 정색을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왜 내 동생 얘기만 나면 화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건데? 아, 왜 그러냐 진짜? 지금 당신 식구들 뻘짓거리를 하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내 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당신은 좋겠어? 그랬더니 남편 놈은 난 상관없는데? 이러면서 얄미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 얼굴 패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난 상관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딱 일주일 시간 줄 거야. 그 안으로 아가씨 짐 다 정리해서 내 집에서 빼. 내 집에서 기생하는 생활 그 안에 정리 다 안 하면 당신하고도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마지막 경고야. 나랑 정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경고는 무슨? 이깟 일로 무슨 이혼을 해? 장난해? 남편 놈은 누가 갑인 상황인 줄 파악도 못하고 저에게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당신은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그렇게 네 동생이랑 살고 싶냐? 내 동생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 해. 살고 싶어.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면 모두가 행복할 건데 그걸 몰라? 나는 그게 답답해. 그래? 그럼 둘이 살아. 나 빼고. 대신 내 집에서 나가라. 이 집 우리 집 아니고 내 집이야.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간 내 집. 알겠니? 아가씨 집만 빼지 말고 이참에 당신까지 싹 다 빼. 시간 딱 일주일 준다. 그랬더니 남편 낯빛이 바뀌더라고요. 야, 왜 이래?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는 말 들으니까 더 열이 받더라고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저런 식으로 태세 전환하는 거잖아요? 진정이고 나발이고 나가서 네 동생이랑 둘이 살라고. 욕 나오네 진짜.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나가. 내 명이고 우리 집에서 해준 거니까 옷 다 싸서 너랑 아가씨랑 나가. 당신의 식구들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너 나가.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더하면 욕밖에 안 나오는데 더 해줘? 말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다 불러서 내일 짐 붙여버리기 전에 알아서 판단해. 난 분명히 기회 줬다. 그동안 밥 차려주면 자기 처먹은 밥그릇 싱크대에 넣는 것도 못하는 신우이 생각하니 더 열받았고 진짜 지긋지긋해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신우이 그 길로 내 집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가정 파탄의 원인이 신우와 남편 때문이라는 건 알아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내 남편이랑 아가씨랑 꼭 같이 살았으면 하는 것 같아서 대충 짐 싸서 어머니 댁으로 보낼게요. 우리 친정 부모님이 그러시네요. 남편이 동생이랑 너무 살고 싶어 하니까 보내는 건 맞는데 날 편하게 살라고 해준 집은 들이지 말라고 해서요. 둘 다 내보냈으니까 잘 데리고 살아보세요. 어머니는 제가 이혼하겠다는 거 알고는 그제야 미안하다 하시며 사정사정하고 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짜게 식어버린 후였고요. 지금이야 위기 모면하라고 저런다지만 같이 살면 결코 이번 일이 마지막 일이 아닐 게 뻔했습니다. 나중에는 시부모까지 나서서 난리 나겠죠. 결국 저만 나쁜 사람 만들 거고요. 제정신 아닌 시누이, 제정신 아닌 남편. 이런 사람들이 저 하나 병신 만들어가는 건 일도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를 나쁜 년 만들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점점 그 집 식구들 가스라이팅에 지배받다가 하라는 대로 제 돈 털리고 결국 집까지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과대망상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여자들 많아요.
똑똑하던 여자도 결혼하고 나서 거지 같은 시댁 때문에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학대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소송도 생각했지만 그 집안이랑 하루라도 빨리 인연 끊고 싶어 남편 놈 설득해 겨우 협의 이혼했어요. 물론 서로 나눈 재산은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집과 현금이라도 지켰지만 남편은 뭐 결혼할 때 진 빚 가지고 이혼한 셈이고요. 제가 대출받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건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게 맞죠. 이제 이혼한 지 2년 정도 지나니까 남 얘기하듯 하는 날도 오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결혼할 때 여자들도 예단, 혼수, 결혼 비용 이런 없어지는 거 하지 말고 그냥 4명이 집을 대출해서 사던가 집값에 보태 공동명의 하세요. 그래야 남편이 혹시라도 허튼 짓 하면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며느리 도리라 착각하지 말고 내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집안과는 이혼해도 괜찮다고요. 제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혼 얘기라 썩 유쾌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름 사이다 이혼한 걸로 구독자분들 속이 시원하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